스타학개론 안지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컨텐츠 보시나요? 저는 요즘 이 드라마 보면서 힐링을 많이 얻는데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역삼역 굉장히 저도 그 역삼역이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맡고 있는 박은빈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우영우 캐릭터 놓고 박은빈 씨가 원래는 출연을 거절했었어요. 출연을 결정하고 촬영하고 공개하기까지 무려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건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영우 어디서 보세요? ENA 채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ENA 채널을 포털에서 검색하면은요 연관으로 해서 이게 떠요. 채널 몇 번? 어디? 그러니까 사람들도 왜 MBC는 11번, KBS ETV는 7번 이런 게 있는데 ENA 채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랩핑 광고에 보면은요 이게 전부 다 IPTV마다 다르니까 어디에서 몇 번 이런 걸 쓰인 건 광고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지난 6월 29일 시작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덕분인데요. 이 드라마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우영우가 변호사가 돼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우영우의 성공 과정 진짜 놀라운 반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스카이 TV가 운영을 합니다. ENA 채널이요. 1회 시청률이 0.9%. 그런데 일선 지상파 드라마, TVN 드라마, 종편 드라마 다 이긴 거예요. ENA 채널에서요. 이 얘기는 이제는 플랫폼보다 컨텐츠 자체가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영우라는 드라마, 이 박은빈 씨가 실제로 몇 번 출연 제안을 고사한 끝에 맡게 됐습니다. 박은빈 씨, 지난해 드라마 이 연모에 출연하기 전부터 이미 우영우 출연 제안을 받았는데 자폐인을 연기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그리고 다른 작품 촬영 스케줄 때문에 몇 번을 고사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연출을 맡은 유인식 PD가요. 박은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연모 촬영이 끝날 때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박은빈이 감독님과 작가님을 신뢰한다. 용기를 내보겠다고 출연을 결정했을 때 유인식 PD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 이거 왠지 삼국지에서 나올 만한 대사인데 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요즘 드라마에 대한 반응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자, 유인식 PD는 언제 그러면은 우영우는 박은빈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테스트 촬영본을 봤을 때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와, 옳았구나,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대본도 재밌게 읽었고 작품 좋은 건 알겠는데 박은빈 씨는 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건 배우로서 고민이 앞섰던 겁니다. 박은빈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작품을 결정하기까지 감독님과 작가님의 신뢰가 두터웠다. 겁나는 부분임에도 용기 낼 수 있게 참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우로서 역할을 보는 건 텍스트다. 그쵸? 대본을 읽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글을 읽는데 어떻게 연기를 하면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요.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합니다. 솔직히 연기 못하는 배우들이요. 그냥 대본에 있는 대로 읽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연기하는데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야말로 내가 이걸 어떤 어투로, 어떤 말투로 해야지 그 맛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박은빈 씨는요. 내가 섣불리 먼저 선입견을 갖고 해야 되는 대본도 아니었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컸다. 연기를 한다는 마음도 괜찮을까 싶었다. 연기를 한다는 것보다 영우의 진심을 내가 제일 먼저 알아주고 박은빈의 진심을 더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느껴줬으면 하는 게 기본 바탕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좀 말이 장황하죠. 제가 예전에 한석규 씨랑 인터뷰를 했는데 영화 파파로티였어요. 그때 어떠한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선배님, 이 장면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연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머리가 길었거든요. 진짜 한 1분 동안은 대답을 안 하시면서 머리를 확 넘기시면서 그때 내가 연기를 했구나.
아, 내가 연기를 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싶었는데 그 배역을 맡았을 때 그 배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배역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연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기자가 볼 때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구나라는 거에서 한석규 선배님이 자괴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죠. 아, 이게 연기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저런 거구나 싶었는데 제가 볼 땐 박은빈 씨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 아, 박은빈이 연기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진 않았다는 거죠. 우영우네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지를 두고 고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방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앞서서 자폐 캐릭터를 연기한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여럿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의 조승우,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그리고 7번 방의 선물의 유승용 씨, 예승이 이거 아시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세상의 박정민. 와, 엄청납니다. 여기서는 역시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아니스트 얘기죠. 다음 굿닥터의 주원, 그리고 증인이라는 영화의 김양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은빈 씨 입장에서는요, 내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미디어 매체를 통해 구현된 적이 있는 걸 모방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은 남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은연중에 이런 캐릭터를 기억하고 잘못된 접근을 할까봐, 내가 연기를 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줄까봐, 극 중에서도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계속 나오는데 본인 역시 연기를 통해 그런 편견을 주지 않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치열하게 심사숙고한 부분이 대본들이 있었다. 그 대본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대본대로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자폐 스펙트럼 전문 자문 교수님께 대본을 보여드리고 적정선에서 본인의 연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거죠. 박은빈 씨의 자폐 연기를 보면요, 디테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음걸이가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손가락으로 이제 몇 초를 이렇게 딱 세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요, 낯선 무언가를 할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의 안정을 찾는 자폐인들의 특정 행동인데 그걸 연기하면서 박은빈 씨가 굉장히 잘 살리고 있다는 거죠. 자, 박은빈 씨. 그렇게 나이가 많은 배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연기 내공이 어디서 오냐? 알고 보면은 25년 차 배우입니다. 데뷔가 5살 때였어요. 1992년생이고요. 1996년에 아동복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 1997년 사랑과 이별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매해 드라마에 계속 출연을 해왔습니다. 백야 3.98에서는 박상원 씨의 딸로 출연을 했고, 명성황후, 서울 1945, 강남엄마 따라잡기 등에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또 여담으로 박은빈 씨가 개그 콘서트 굉장히 유명한 코너에 출연을 했습니다. 바로 강성범 씨가 연기했던 수다맨. 여기서 수다맨이라고 부르는 그 캐릭터 기억나시죠? 그게 박은빈 씨였어요. 원래는 굉장히 작은 분량이고 단발석 출연이었는데 워낙 잘하다 보니까 3개월간 고정 출연을 했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은빈 씨의 발음이 굉장히 좋잖아요. 수다맨의 특징이 뭐예요? 강성범 씨가 이제 지하철 2호선 쫙 읊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면서도 발음이 정확하잖아요. 네티즌들은 얘기를 합니다. 수다맨에서 조기 교육을 받아서 저렇게 발음이 좋은 것이라고 농담 섞인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박은빈 씨는 정확한 발음, 발성이 좋기로 유명한데 이 우영우에서도요, 자폐 스펙트럼을 겪는 사람의 말투를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변호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런 박은빈 씨 언제부터 주목을 받았냐라고 하면은요, 2016년 방송됐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입니다. 그때는 사실 박은빈 씨랑은 180도 다른 인물이에요. 음주가무, 음담패설에 능수능란했던 송지연 역이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성인 배우 박은빈을 각인을 시켰죠. 이후 스토브리그 2019년. 와, 저 이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극 중에서 프로야구 여성 프론트 최연소 운영팀장 자리에 오른 그 당찬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포수가 굉장히 어깃장을 놓으면서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할 때 단장에게 룸사롱으로 부른 다음에 실수를 합니다. 그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선은 네가 넘었어! 라고선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 지랄하네, 이씨. 너 선 넘었어 지금? 선은 네가 넘었어! 그 장면 기억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연모, 지난해 작품이죠.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는데 섬세하고 입체적인 연기, 게다가 사극 연기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현대 이 서울말하고는 완전히 어투가 다르고 잘못 연기하면 바로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전히 박은빈은 연기를 잘한다라는 그런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도 거머쥐었죠.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교 후배여서 물론 저랑 나이 차이가 연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같이 다닌 적은 없죠. 그런데 이제 필모로 보면은 대학 후배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현장에서 내가 네 대학 선배다 이러진 않았죠. 그냥 속으로만 괜한 뿌듯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은빈 씨, 향후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요? 벌써 25년 차 배우인지 몰라도 나름의 이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보다도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 고민 중이다. 너무 잘 들려서 거슬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생각을 해보면은 발음 발성 굉장히 또렷하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발음 발성이 이렇게 또렷하진 않거든요. 결국은 박은빈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 중에서 너무 발음 발성이 뚜렷해서 이건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들려서 거슬려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언젠가 생길 수 있다. 그때는 내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상황에 맞게 주어진 배역에 맞게 자기 스스로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고 또 진화시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ENA 채널 아직도 저도 여러분도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는 이 채널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로 요즘 대한민국을 들썩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